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강민혁입니다. 지금 시간은 일요일 오후 10시가 넘어가는 시간인데, 일요일이지만 당연히 오늘도 이제 면접 컨설팅 등으로 굉장히 바쁜 하루였고요. 그래도 다른 날보다 1시간 먼저 퇴근했다라는 부분에 감사함을 느끼며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주의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감당하지 못하는 화려함, 이걸 여러분들이 상당히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그 무시무시한 단어를 굉장히 쉽게 이렇게 쓰는 지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뭐 대표적인 예로 통찰력이라든지 분석을 했다라든지,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이 단어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어가 좀 멋있다라든지, 혹은 단어가 입에 붙는다라든지, 혹은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러한 단어를 선택해가지고 답변을 많이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 굉장히 좀 주의를 해줘야 됩니다. 통찰력이라는 단어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통찰력에 대한 어떠한 깊은 고민 없이 이러한 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굉장히 거창한 단어를 남발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겉멋만 내는 지원자라는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해줘야 됩니다. 대표적인 경우로 이제 분석을 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분석을 했다라는 것과 분석력은 약간 다른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을 분석했다, 시장을 분석했다, 트렌드를 분석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트렌드를 분석했다라고 하면 제가 질문을 던져요. 우리 지원자가 생각하는 트렌드가 뭐냐? 그럼 우리 지원자는 얘기를 해요. 고객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그럼 고객 분석은 뭐냐? 고객들이 좋아하는 걸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단어지만, 여러분들은 때에 따라서는 그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인이 깊은 고민 없이 단어를 선택했다라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더욱더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리고 면접관님들은 아무래도 이런 통찰력이 됐든 분석이 됐든 기타 여러 가지 굉장히 그 지원 직무에 대한 어떤 화려한 그러한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선택하게 되면 굉장히 귀엽게 봐주면 다행인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웃긴 상황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 전문가들 앞에서 뭐 이러한 단어들을 쓴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단어를 물론 깊은 고민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에 깊은 고민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단어들은 더더욱더 주의를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되냐면, 일단은 자신감의 부작용이죠. 여러분들이 지원 직무와 관련해서 나름 신입 지원자 치고는 관련된 경험을 굉장히 많이 쌓았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고 신입 같은 경우에는 겸손함을 바탕으로, 그리고 우리 생신입 같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직무에 대한 어느 정도의 노력을 했다라고 하면 더욱더 겸손하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나름 해당 직무와 관련된 경험을 쌓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현직자들이, 선배들이 쓰던 용어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도 그냥 당연한 것처럼 쓰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내가 가면을 써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급하게 이 회사, 이 직무, 이 산업으로 크게 기대 안 했는데 합격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짧은 이 시간 동안에 나름 직무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약간 수박 겉핥기식으로, 아무래도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더 이제 좀 부담감도 있고 걱정도 되다 보니까 뭔가 전문적인 용어를 써야 될 것 같고 전문성 있는 얘기들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실수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공이라는 것은 쉬운 단어로라도 얼마든지 그 직무나 산업이나 기업에 대한, 혹은 본인의 강점에 대한 부분을 드러낼 수 있거든요. 근데 물론 오늘 이 영상에서 그런 걸 다 이야기하진 않겠어요. 왜냐하면 주제 자체가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야 될 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속성으로 준비한 지원자들도 특히 또 주의를 좀 해줘야 된다. 결론은 음식만 소화하지 말고 내가 강조하는 단어도 소화해낼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소화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 평가자,
면접관도 소화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운 단어를 쓴다고 하더라도 향후 면접 때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면접에서는 만약 여러분들이 화려한 단어를 쓰는 순간 그거에 대해서 면접관이 어떤 추가적인 질문을 줬을 때 대답을 못한다? 그럼 이거 완전 자폭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면접장에서 본인이 감당하지 못하는 화려함을 늘 주의해라. 멋있는 단어를 쓴다고 해서 멋있는 문장을 쓴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내공 있는 지원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한 만큼 그 적절하게 표현하는 그러한 부분도 주의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을 촬영을 했습니다. 면접 시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면접을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계속해서 뭔가 더 멋지고 자극적이고 더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그런 욕심들이 있다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 것도 여러분들 그만큼 그 회사에 들어가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발휘되는 좋은 모습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정말 얻기 위해서는 나부터 좀 더 이런 화려함이라는 것을 내려놓고 좀 더 내실 있고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으로 접근을 하면서 여러분스러운 단어들을, 여러분스러운 표현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분들을 전달하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물러가고 한동안 외치진 않았지만 구독과 좋아요 언제나 사랑이다. 제가 한 달, 두 달 동안 이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급격하게 우리 구독자와 좋아요 그 증가 속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잊어버리실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구호를 외쳤고요. 조만간에 6월 달부터 제가 오프라인 이벤트 등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한번 거대하게 한번 집결하고 규합을 여는 약간 그런 행사들을 많이 마련을 할 테니까 뒤에 나오는 영상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